몇 달 전에 꼬건 카페에 올린 내용이고요. 실제로 그 고가의 갈비 양념을 구입한 지인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말을 해줬고요. 근데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존 양념, 그리고 새로 구입한 양념, 새로 구입한 레시피 양념, 이 두 가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좀 번거로움이 있다고 합니다. 고가의 갈비 양념 레시피를 구입해서 전부 다 바꿨었는데 일부 거래처에서 수년간 기존 양념을 써왔기 때문에 좀 맛이 변했다, 좀 이상하다 해서 다시 기존 양념으로 했고, 기존 일부 거래처는 신규로 만든 양념이 좀 더 괜찮다고 해서 새로 구입한 레시피 양념 두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현재 유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고가의 레시피를 구입한 지인도 음식점을 운영했었고, 냉면, 갈비 양념, 음식점 전반적으로 기본 이상은 다 하시는 분이었고요. 그 고가의 레시피를 구입한 이유가 명절 때 양념육을 일반에게 판매하는데 반품률이 너무 많아서 고민하다가 수소문해서 갈비 잘하는 사람이 없냐 해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유명 조리 관련 또 유명 모 호텔에서 근무했었고, 또 서울의 유명한 큰 갈비집을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던 그런 분이었는데 검증된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5천만 원을 요구해서 좀 내고해가지고 그보다는 다 안 주고 그래도 몇 천만 원을 주고 그 갈비 양념을 전수 받았다고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명절 때마다 아니면 양념육을 주로 팔다 보니까 생각보다 반품률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게 양념 때문인지 고기인지 하다가 양념이 좀 맛이 없어서 반품률이 많구나 해서 그 고가의 레시피를 샀고요. 그 고가의 레시피를 구입하고 1, 2년 정도 반품률을 좀 떨어뜨리면 충분히 5천만 원의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하고 구입을 하셨습니다. 네이버 유명 음식 관련 커뮤니티에 보면 선의로 무료로 레시피를 공개하는 분도 봤고요. 또 1,000원짜리에서부터 만원짜리, 수백만원짜리 고가까지 레시피를 판매한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봤고요. 레시피의 단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단가의 레시피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0년, 15년 전부터 이 음식 관련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그 자기만의 노하우 레시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공유가 많이 됐고, 또 어떤 커뮤니티에서는 본인 레시피 한 개, 두 개를 주면 등업이 돼서 조금 더 퀄리티 있는 레시피를 볼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든 카페도 있었고요. 그래서 10년, 15년 전부터 이렇게 굉장히 그 공유가 활성하게 이루어지고, 또 공유가 되는 바람에 또 그 레시피를 모아가지고 또 그거를 되팔이하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그 레시피를 하나 공개했는데요. 하루 만에 큰 커뮤니티에서 이제 그분이 도용해서 다 뿌리는 바람에 문제가 된 적도 있었고요. 또 그분을 쭉 지켜보니까, 그분 닉네임을 보니까 무료로 퀄리티 있는 레시피를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뿌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기의 영리의 목적으로 1,000원짜리, 만원짜리 그런 레시피를 되팔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고가의 레시피는 다큐나 시사나 아니면 예능에 나오는 그 유명 맛집, 대대로 이렇게 이어져 온 맛집, 혹은 기능장, 명장 이런 분들이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면서 그런 분들을 현장에서 이렇게 전수하는 거라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갈비집 20년, 30년을 했네, 내가 어느 모모 음식점에 모모 유명한 호텔에서 조리 실장을 했네, 이런 분들은 맞을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그렇게 활동했던 분보다는 현직에 또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전수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레시피 파파라치, 레시피만 모아가지고 되팔이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모 기업에서 연구실에서 TF를 설치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레시피를 검증하고 최저가로 만들고, 조금 특이하면은 그걸 연구하고 분석하고 실험하고 그렇게 한다고도 들었습니다. 현직에 있는 분들한테요.
저도 레시피를 몇 개를 공유했고요. 또 꼬공 카페에는 한 200에서 300가지의 레시피가 존재하고요. 또 일정 제한을 뒀는데요. 어떤 활동을 해야 등업을 할 수 있고, 등업을 하면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제 어떤 개인적인 영리의 목적도 약간의 포함되긴 하지만, 어떤 꼬공 카페가 이제 커뮤니티로서 도움 주고 도움 받고, 그런 카페로 만들기 위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줬기도 하고, 또 최소한의 어떤 레시피 가치를 조금 올리고자 하는 목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레시피를 공개했다는 영상을 하나 업로드를 했는데, 그 아래쪽에 보시면 뭐 카페 가입해서 신상 다 털린다, 또 혹은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뭘 이렇게 비공개로 했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또 쪽지로 와서 제발 좀 가르쳐 달라고, 어렵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레시피를 공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쪽지로 여러 별의별 사람을 많이 만나봤을 겁니다. 그리고 초보분들한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많이 이렇게 공유되어 있는 레시피를 모아서 분류별로 나눈 다음에, 그 분류별로 나눈 그 만약에 갈비 양념이라면 거기에 공통적으로 레시피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골자라는 게 있습니다. 뭐 1대1대1, 3대1, 4대1 뭐 이런 거를 먼저 파악하시고, 그 골자는 건들지 마시고 거기에서 자기가 지지고 볶고 뭐 삶고 뭐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해 가면서 연구해서 하시면 새로운 레시피가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분은 갈비 그 대리 소스 만들 때 어떨 때는 굉장히 맛있게 나오고, 또 어떨 때는 맛이 없게 나오고, 어떨 때는 보통이고, 끓일 때마다 이렇게 맛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유명 맛집 보면은 10년 전에도 그 맛이고 10년 후 지금 이 시점에도 맛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맛을 유지하는데도 기술이 있고 또 능력이 필요하니까, 맛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식점 운영해 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백종원 씨 그 대박친 레시피로 내 매장에서 그 레시피로 활용한다 해서 내 매장이 대박치는 건 아닙니다. 예술로 따지면은 그 음식점이나 아니면 모든 자영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종합 예술입니다. 어떤 한 부분이, 특정 부분이 이렇게 뛰어나다고 해서 대박이 나는 게 아니라, 여러 부분이 이렇게 일정 수준 올라와야 대박이 나지 않을까, 잘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온오프라인으로 고기를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저한테 고기를 사러 오겠다, 또 혹은 소갈비를 납품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많이 댓글로, 또 혹은 연락처를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일단은 정육 같은 부분은 제 가게에서 사거나 아니면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 동네에서 뭐 마트나 아니면 정육점에서 구입하시더라도 저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뭐 어떻게 제가 특별하게 좋은 고기를 팔고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사셔도 제 가게에서 파는 고기랑 비슷할 것 같아서 그냥 주변에서 구입하시라고 권해드렸고요. 소갈비 같은 경우는 제가 전량 지인 매장으로 다 납품을 하는 상태고요. 생산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알바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해서 전량 다 지인한테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사람을 구해서 더 생산을 늘리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공간적인 제약도 있고, 또 사람을 쓰게 되면 인건비 때문에 제품의 채산성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정육점을 그만두고 육가공 공장을 차릴 건데, 그때 인력이나 아니면은 시설이나 장소가 확충이 되면 그때 납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육점을 거의 10년 가까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10년 전에 조금 무리하게 대출을 깨서라도 상가를 하나 샀으면 지금쯤 상가 정도는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대출 받아서 장사가 안 되고 그러면은 대출 때문에 깔리겠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인들도 보니까 육가공 회사하고 그런 분들 보니까 무리하게 대출을 땡겨서 공장을 사고 땅을 산 분들이 장사는, 사업은 잘 안 돼도 땅값을 상승하거나 뭐 아니면 상가 가치가 상승해 가지고
오히려 그게 큰 자산의 보너스가 돼서 저도 그런 거를 보고 좀 변두리 지역에 좀 괜찮고 좀 싸게 나오는 상가가 있으면 이제 그때 점프 하려고 생각 중이고, 모든 게 미정입니다. 어떻게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계획된 건 없는데 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이전에는 무언가를 납품하거나 팔거나 할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석이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요. 아마 활동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석 지나고 다시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근데 추석 전에는 영상 업로드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